반갑습니다. 11단원 드디어 경제단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1교과서에서는요. 개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하는 것을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이 이제 사회 2교과서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국가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GDP입니다. GDP는 뭐의 약자냐면요. 자, 나와라.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총 국내 생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메스틱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 국제선 인터내셔널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국내선하고 도메스틱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메스틱. 우리 국경선 안에서 생산된 것의 모든 합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의미 나와 있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GDP와 GNP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DP는 자, 이것도 약자 써드릴게요. GDP의 D는 뭐라고 했죠? 도메스틱이라고 했죠. 여기서 N은 뭐냐면 네이셔널 이라는 뜻. 네이션이 국가라는 뜻도 있고 뭐죠? 그거 국적, 민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한 가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GDP, GNP 개념이 비슷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맥도날드 또는 GM,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 저기 군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냈어. 이거는 미국 자본이 만들어냈으니까 GDP에 포함이 될까 안 들어갈까요? GNP에 포함이 될까 안 들어갈까요? 그쵸? GDP에는 포함이 되지만 자, GM 생산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됐으니까 GDP에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GNP에는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거든. 그쵸?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MP3 플레이어 여러분들 쓰는 거 그걸 만들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GNP에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한국 자본이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GDP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GDP와 GNP 개념 차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일컫는데 국가의 지상과제가 대통령님의 지상과제 경제성장이죠. 경제성장. 뭐를 경제성장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GDP, 우리 좀 전에 배운 그 GDP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해요. 이해가죠? 그럼 증가했는지 안 증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빼보면 되죠. 그래서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 보면요. 금년도, 올해 GDP에서 작년도 GDP를 빼갖고 그걸 작년도 GDP로 나누어서 배곱하면 그게 경제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만 보면 알죠? 분자만. 올해 GDP에서 작년 GDP 빼면 얼마만큼 1년 동안 GDP가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게 바로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물가입니다. 물가라는 개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물건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품의 값을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 근데 이 가격들을 다 합친 개념이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거래가 되잖아. 그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들을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면 그걸 물가라고 해요. 물가.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이렇게 보면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기 쉽게 표현한 걸 물가지수라고 해요. 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죠? 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올랐네 내렸네의 개념을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느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 여러분 배웠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자, 해봅시다.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래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리죠. 맞아요? 이 기억나요? 이 Y축이 뭐예요?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양이죠, 양. 양.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면에 공급 곡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제가 너무 곡선으로 그렸나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공급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데 경제 전체 수요가 오르게 되면 수요 곡선이 뭐라고? 수요 곡선이 요거잖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에 있던 균형 가격이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에 통화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걸 뜻해.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공장들이 돈이 별로 없어서 생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낸다고 해봐봐.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물가가 쫙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 안 돼.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비용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게 증가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벌어져. 특히 우리나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가 많이 들어가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은 뭐냐면 석유야,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데 중동 국가에서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한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정해진 급여, 연금,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지. 왜냐하면 봐봐. 내가 이번 달 월급이 200만 원이야. 다음 달 월급도 200만 원이겠죠? 월급이 갑자기 오르진 않잖아. 그런데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뭐 꼭 사 먹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번 달 뭐 내가 매일마다 라면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일마다 이번 달에 라면 한 개가 200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다음 달에 석유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올라갔고 라면 한 개 400원으로 2배 가격이 올랐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 가격만 올랐으니까 라면을 살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배가 더 고파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뿐만이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 말은 땅, 아파트의 값도 비싸지는 거고 자동차의 값도 비싸지는 거고 금의 값도 비싸지는 거고. 이해가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싼 가격에 사서 그 물건이 비싸지면 팔아서 그만큼의 차익, 이득을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기보다는 실물을 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금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이해가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실업이네요. 실업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업과 관련된 개념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우리는 실업률이라고 한다. 실업률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원인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실업은 크게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자발적 실업은 내가 실업자 되기 싫은데 실업을 겪는 거고요. 자발적 실업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 먼저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그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실업이에요. 즉 그거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찰적 실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머지 실업은 자발적인 게 아니겠죠.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실업이에요. 그 실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적 실업이야. 경기라는 거는 경제 상황을 뜻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기업들이 막 망하는 거야. 기업들이 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해고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 내가 밀려나면 경기적 실업을 겪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 있다가 없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만드는 노동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더 이상 가발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가발 만드는 노동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요 버스에 그 차장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차장 언니가 버스 출발합니다 오라이 하면서 요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승하차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근데 요즘에 아무도 없죠. 버스에 그 차장 언니 타는 경우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차장 언니 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 실업이에요.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뭐냐면요. 어떠한 직업은 여름에만 필요하고 어떠한 직업은 겨울에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호빵을 파는 직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름에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장마철에 우산 장사. 그 사람은 여름에 한철 장사하고 겨울에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즉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개념 두 가지 살펴봤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돼도 힘들어지고 일자리를 잃어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합쳐서 고통지수라는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 노력과 고용 안정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 이 정도 하고요. 기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학생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 얼굴 옮기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라고 했죠? 이미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맞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니언틱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내 볼게요. 주요 원인 전반적인 생산 비용 감소?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감소했대.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아니죠. 우리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 바로 답 고를 수 있죠. 1번으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까요? 화폐의 과도한 발행으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 설명했죠, 제가. 그 다음에 은행 예금자에게 불리해. 그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 예금 해놔봐야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해진다고? 실물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해진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 실물을 보유하려는 금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같은 거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